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월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연내 발표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과연 어디까지가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인지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주일에 걸친 아시아와 호주 순방을 마치는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망가진 이민 개혁을 위해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 showed extraordinary patience with Congress in trying to work a bipartisan deal. That's why I was so encouraged when the Senate produced a bipartisan immigration deal and why I waited for over a year for Speaker Boehner to call that bipartisan bill in the House. But as I've said before, I can't wait in perpetuity. 이어 빠른 시간 안에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반드시 발동할 것이라는 점도 못 박았습니다. I have authorities that, at least for the next 2 years, can improve the system. 이제 행정명령 발동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 시기는 빠르면 이번 주 또는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발동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통한 서류 미비자들이 어디까지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일단 앞서 발표한 젊은 추방유예 수혜자들은 연장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드림 법안에 해당되는 청소년들과 그 부모까지 포함될 경우 최소 500만 명에서 600만 명에 달하는 서류 미비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현재 기존 추방유예 대상 연령의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민인권단체들은 미국 내 불법 체류 기간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내로 줄이는 방안도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내 가족 중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있는 서류 미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실히 포함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약 한 400만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방유예를 받은 학생들의 부모님까지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할 경우에 500만에서 한 550만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명령 발동에 남은 최대 변수는 새해 예산안 처리입니다. 공화당이 예산안 처리를 빌미로 행정명령 발동 제지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 측을 중심으로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해부터 상하 양원을 장악하게 될 공화당이 정부 폐쇄까지 가면서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크게 일고 있어 결과적으로 최대한 늦더라도 12월 현 의회 회기가 마무리된 직후에는 행정명령이 발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범법 행위를 한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경찰이 이민생활 단속국에 신병을 인도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에 뉴욕시장이 서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이제 뉴욕시에서는 경찰이 범법 행위를 한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이민세관 단속국에 신병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빌 드블라조 뉴욕시장은 범법 이민자 신병 인도 금지 조례안에 서명하면서 뉴욕시는 이민자의 도시임을 강조했습니다. New York City, a city that is great because it has been a city of immigrants just for decades, for hundreds of years. And then we look forward to the day for the really bigger action we need, which is legislation,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이번에 발효된 새로운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경과 교정국은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법원의 영장이 없이는 체포나 구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민세관 단속국에 신병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I know they help somebody else. Out there is another family. They can be destroyed. But thanks to this law, something can change now. 하지만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인권 차원의 조례안들이 채택되면서 뉴욕시의 안전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미국으로 옮겨진 시에라리온 의사가 숨졌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에볼라로 사망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오늘 숨진 에볼라 감염 환자는 시에라리온 국적 40대 남성 의사 마틴 살리아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해서 미국 영주권이 있는 살리아는 최근 시에라리온으로 돌아가 외과 의사로 일하다 에볼라에 감염됐습니다. 살리아는 지난 6일 두통과 고열 등 에볼라 증세로 바이러스 검사를 했지만 음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두 번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지난 15일 살리아를 에볼라 전문 치료 시설을 갖춘 네블라스카 메디컬 센터로 옮겨 치료해 왔습니다.
백인 경관의 총격에 의한 흑인 청년 사망 사건으로 석 달 넘게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미주리주 퍼거슨시에 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미주리 주정부는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주방위군 동원도 승인했습니다. 주방위군은 대배심의 발표로 시위가 격화하면 경찰과 함께 시위대 해산과 진압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배심이 언제 기소 여부를 발표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이 내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 처리됩니다. 북한 지도부의 국제법정 회부 등 핵심 내용 그대로 압도적인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내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에 붙여지는 북한 인권 결의안은 두 가지입니다. 유럽연합이 낸 결의안과 쿠바가 제출한 수정안입니다. 유럽연합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책임자 조사가 핵심입니다. 북한의 인권특별보고관 초청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최근에 추가됐습니다. 쿠바 수정안은 유럽연합안 가운데 북한 지도부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빠져 있습니다. 쿠바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들어갑니다. 찬성이 많을 경우에 유럽연합 결의안과 결합한 최종안으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쿠바 수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게 유엔 주변의 관측입니다. 쿠바 수정안이 부결되면 유럽연합 결의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정부는 압도적인 통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결의안은 다음 달 초 유엔 총회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총회에서 뒤집어진 적은 없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사상 처음으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현장 보고서가 바탕이었습니다. 압도적 통과 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안보리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미국으로 보내려던 국제 우편물에서 방부 처리한 아기의 신체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미국인 용의자 2명은 현재 이웃 국가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영태 특파원입니다. 경찰이 소포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이 상자 안에는 방부 처리된 아기의 발과 심장 그리고 머리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방콕에서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발송된 이 엽기적인 우편물은 태국 운송업체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발송 명의자로 밝혀진 30대 미국인 2명은 경찰 조사에서 신체 부위를 방콕 시내 도매시장에서 구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가 끝나자 캄보디아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의 추적 결과 신체 부위들은 방콕의 시리랏 병원의 의학박물관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원 측은 CCTV 화면 분석 결과 지난 13일 용의자 2명이 박물관을 방문했으며 당시에 훔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เป็นส่วนซึ่งอยู่ในพิพิธภัณฑ์ทางนิติเวชศาสตร์นะครับและอีก2ชิ้นอยู่ในส่วนของพิพิธภัณฑ์กายวิภาคศาสตร์ทั้งหมดเป็น5ชิ้นนะครับ 태국 경찰은 미국 FBI와 협력해 살인 사건과의 연루 여부와 소포를 보낸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 코미디계의 거장 빌 코스비가 과거 미성년자를 포함해 수십 명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코스비가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거듭된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1980년대 미국 중산층 흑인 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시트콤 코스비 가족으로 코미디계의 거장이 된 빌 코스비. 최근 한 여성이 지난 1985년 코스비가 10대의 배우 지망생이었던 자신에게 약을 먹여 수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러 명이 성폭행 혐의로 코스비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ith the allegations, it's not that it's just me. There's 13 of us on record that we're going to testify in a court of law. 지난 2005년에도 다른 두 여성이 과거 코스비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하고 코스비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방송사 등이 코스비를 보호해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합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 주말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 문화 이슈로 출연한 코스비에게 사회자가 성폭행에 대해 묻습니다. 하지만 코스비는 세 차례의 거듭된 질문에 고개만 저으며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Shaking your head no.
There are people who love you who might like to hear from you about this. I want to give you the chance. All right? 코스비 측은 이후 수십 년 전의 일들이 갑자기 불거졌는데 사실이 아니라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스비의 새로운 쇼를 재고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